자, 그러면 진로 역량을 50%인데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러분들은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안녕하세요. 맘땡입니다. 오늘은 한국 외대, 정말 2024학년도에 어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번 좀 난리가 났더라고요. 뭐 2점대 초반 중반인가 해가지고 한국 외대 서울 캠퍼스에 합격했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또 올해가 지금 예전에 제가 어떤 그 지방에 있는 그 영어 영문학과를 준비해서 이제 보는 학생이 있거든요. 근데 그 여학생이 외대를 썼는데 이번에 이제 재수를 해서 원서 수시를 썼거든요. 그런데 1차가 붙어가지고 면접을 준비해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대로서 대학교를 올리는 아이들이 진로 역량을 어떻게 해서 올려주는지 그 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한국에대 서류평가가 바뀌었죠. 외대, 뭐 연세대, 그다음에 경희대, 그다음에 건국대, 중앙대에서 그 대표적으로 바뀌었는데, 자, 학업 역량의 30%, 진로 역량의 50%, 공동체 역량이 20%로 바뀌었어요. 발전 가능성이 폐지가 됐죠. 근데 지금 진로 역량이 50%라는 말이에요. 진로 역량이 50%이기 때문에 건국대도 진로 역량이 50% 정도가 되고 경희대는 50%는 안 되지만 그래도 40% 정도인가 아무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외대에서 진로 역량 50%를 차지하는데 이 진로 역량 어떻게 보여주냐에 따라서 생활기록부에서 어떻게 보여주냐에 따라서 외대로 대학교를 올리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학종의 4대 요소가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전공자 값을 인정 이렇게 네 가지 평가했는데 아예 발전 가능성 배제를 시켰거든요. 즉 이 점은 말 그대로 뭐냐면 이제 외대도 학생의 생활 기록부를 보고 학생의 평가를 할 때 좀 다양한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뭐 자신의 꿈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신의 장점인 꿈과 끼를 바탕으로 지워져 고등학교 3년 동안 어떤 변화라든지 성장 가능성에 있는 과정들을 지금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간단합니다. 자기 주도적인 학습 역량이 생활 기록부에 보였는지, 그 다음에 본인의 진로를 위해서 성실성 있게 꾸준히 노력을 했는지, 이 두 가지가 생활 기록부가 보여졌던 아이들은 2024학년도에서 부족한 내신을 뒤집고 합격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진로 역량을 50%인데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러분들은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진로 역량이 이제 학교마다 이런 특성이 있어. 외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어문계열에 특화된 학교니까는 이제 외대에서 보는 진로 역량과 건국대에서 보는 진로 역량과 이제 경희대에서 진로 역량이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여러분들의 생활 기록, 어떤 대학교를 목표를 한다라고 하면 그 대학교에 맞춰서 생활 기록과 진로 역량도 보여줘야 되고 만약에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생활 기록을 다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 선기부가 어떤 대학교에 그나마 좀 진로 역량 적합한지를 미리 평가해서 여러분들을 이제 올해 생활기록부를 잘 마무리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외대는 진로 역량은 이제 먼저 이 점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 먼저 이 점을 많이 좀 질문하시더라고요. 어떤 점 질문하셨냐면, 이제 외대가 어문계열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물론 외대가 서울 캠퍼스도 있고 이제 글로벌 캠퍼스도 있는데 이제 서울 캠퍼스를 가기를 원하잖아요. 자, 근데 어문 계열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런 고심을 해요. 자기가 어떤 특수어학과를 지원한다라든지 몽골어를 지원한다라든지 인도어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내가 그 나라의 언어를 지원할 때 그 나라의 언어를 지금 배우지 않았는데 과연 합격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말 그대로 뭐냐면 그 지원을 해당하는 나라의 언어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는데 정답은 아닙니다. 뭐 그런다고 해서 아 그럼 제가 뭐 인도 학과를 갈 거예요, 아니면 몽골 학과를 가고 스페인 학과를 갈 거예요, 스페인어를 가겠다, 아니면 프랑스어를 가겠다 가정 한번 해봅시다. 근데 가겠다고 가정했어. 근데 가정했는데 이제 문제가 말 그대로 뭐냐면 그럼 내가 그 나라 언어를 안 했어. 근데 그 나라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 해당 언어에 대해 아무것도 활동을 해서는 활동이 없으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본인이 그 해당하는 나라의 언어를 지원하는데 본인의 진로에
왜 그 언어가 필요한지 생기부에 반드시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로 역량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합격했던 학생들 사례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점이죠. 어떤 여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고 학생이에요. 근데 이제 러시아를 이제 공동교육과정으로만 수강을 했고, 러시아를 학교에서 뭐 수업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러시아어가 개설되는 그게 학교가 많이 있지 않잖아요. 자, 근데 그 여학생 같은 경우는 무엇을 좋아했냐면, 러시아 문학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어요. 뭐 도스토옙스키라든가 거기 너무 관심이 있고 거기에 달한 문학가들은 본인의 깊은 사상, 사고를 그런 점들이 러시아 문학에 대해 너무 깊이 파고 들어갔던 학생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여학생 합격을 했고요. 또 어떤 남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경영학과입니다. 생활기록과 경영학과로 맞춰졌어요. 근데 이제 경영학과를 했는데 그 학생과 다 대학교를 오르고 싶은 거야. 근데 그 생활기록부로 보니까 어떤 특정 나라에서 사회적 기업가로 생활기록부를 만들어. 보통 제가 경영학과 학생들 그렇습니다. 보통 저 경영학과 학생들이 생활기록부를 대학교로 올릴 때 기왕이면은 한국에서의 사회적 기업가가 아니고 좀 해외 어떤 나라에서 사회적 기업가로서의 본인의 꿈을 펼칠 것인지 생활기록부로 나오면 그 해당하는 나라에 우리가 사업을 하면 뭘 배워야 되죠? 그 나라의 뭐 문화도 배워야 되고 역사도 알아야 되고 그 나라의 정치, 경제 그런 흐름들, 트렌드를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악으로 그 업문계를 지원해서 대학교를 올린 케이스도 있고요. 그다음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외교학과를 성악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정치 외교학과하고 국제학과 같은 경우는 학과가 많이 개설되는 학과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외교학과 국제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그렇습니다. 보통 여러 나라를 전부 다 하지 말고 그래도 최소 본인이 거의 외교관을 꿈꾸기 때문에 정치 외교학과를 꿈꾸면 정치 외교학과나 국제학과를 지원하는 아이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정 외교관 할 것이냐, 아니면 두 번째 공공 외교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국제 무역 쪽으로 해서 국제 경제 관련된 전문가 될 것이 이쪽으로 생활교육으 나온다라는 말이야. 그러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왕이면 어떤 특정 나라에서의 어떤 외교관으로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그쪽으로 생활교육을 좀 만든다게 되면은 그 학생 역시도 외대에서 그 해당하는 어문 계열을 지원해서 대학교로 올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학생 같은 경우는 이 여성의 인권 문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성의 인권.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여성 인권인데 인도 여성들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많이 조사를 했어. 인도 여성들의 인권 현재 처한 상황 어떤 상황인지, 그래는 해결 사항이 무엇인지, 그래서 어떤 국제적인 어떤 뭐 대안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해결책이 무엇인지라고 해서 또 마찬가지로 인도 쪽으로 해서 그쪽 언어를 지원해서 합격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여학생이 있습니다. 그 여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외대 글로벌 캠퍼스라도 먼저 가고 싶었어요. 이제 가고 싶었는데, 이제 정말 특정 학과, 인기 없는 어학과,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 학과가 있어요.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학과가 있는데, 이제 그 학생 이미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아, 나는 그래도 외대 세르비아 그쪽으로라도 비행기 하나 가겠다라고 약간 2학년 때부터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 관련돼서 역사적인 것도 탐구를 하고, 특히 뭘 했냐면, 세르비아, 크로아티아의 언어의 차이점, 그 다음에 한국과의 문화 교류가 어느 정도 활발히 잘 되고 있고 문화 교류 증진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으로 상하기로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합격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금방 제가 여러분들 외대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대학교로 올렸는지 이런 케이스를 보신 케이스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외대는 아니고 이화여대 중어중문학과 학생, 중어중문학과 합격한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생활기록부가 경찰행정학과로 맞춰졌어요. 그러니까 중국 경찰 외사과, 특히 중국과 그다음에 조선족들의 이제 범죄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활기록을 만들어서 본인을 중국 외사과 경찰이 되기 위해서 중어중문학과 지원해서 합격한 케이스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한국 외대에서 어문계열은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배우는 걸로 생활기록으로 맞춰야 되고 여러분의 진로와 관련돼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 그 점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연계해서 심화시켜 나가면은 외대에서 요구하는 진로 역량을 우리가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 적합성보다 좀 계열 적합성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외국어 계열을 다 지원하려고 하잖아요. 어떤 어문 계열을 지원하려고 하면 어떤 영어, 제2 외국어, 국어, 한문 여기서 학업적인 역량 보이면서 뭘 해야 되냐면 생활기록부에서 여러분이 지원하는 외국어 학과에 사용되는 어떤 지역과 문화에 관련된 깊이 있는 좀 역량 드러나야 되고요. 특히 사회과학 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도 금방처럼 그 해당하는 나라에 관련돼서도 저 문화 역사를 연계시키는 경우도 있고, 특히 그 나라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현상 관심 많이 보이면서 특히 그 사회 현상한테 한 사회 역학적인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경계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과로도 치우쳐서는 안 되고 문과로만 치우치면 안 되겠죠. 문과하고 이과가 아주 적절히 균형 있게 역량을 같이 보여줄 필요가 있고 이공 계열은 보니까 전 과목이 아니고 수학과 과학적인 역량 뛰어났던 학생들이 합격을 하였습니다만 이제 이공계열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계열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공계열 학생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뭐 이공계열 학생들 보니까 이제 뭐 그 인문계열 이제 뭐 국어라든지 좀 뭐 사회 이렇게 좀 암기 쪽은 좀 아이들을 미흡했는데 수학과 과학에 뛰어났던 아이들 그러니까 전체 내신보다 수학과 과학 내신은 좀 많이 좋았던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자 거기 예비도 아니고 최초 합격을 하였던 케이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대에 합격한 케이스, 그다음 외대에 생활기록 합격했던 아이들의 그 생활기록부를 보면 이런 공통점이 있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분들의 외대를 희망하신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 올해 교과 외에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관심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미리 계획해서 2025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